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최근에 뉴스 또는 신문 등을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제외한 많은 선진국들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코로나 사태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했었던 이런 과열된 경제 상황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물가 상승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수를 두고 있는 건데요. 자, 시장 과열을 억제를 하고 통제를 하기에는 사실 이 금리 인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진국들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상이 되는 악재는 호재다라고 하는데요.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다가 11월 정도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만으로 모든 경제 상황들을 통제를 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또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1월 선거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 또 금리 인상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그 귀추를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러시아발 악재죠. 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원자재 상승, 그리고 식자재의 가격 상승 등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라는 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작용이 될지. 자, 미국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큰 폭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는 아마 미국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인데 조만간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 될 거고요. 또한 우리나라 금리는 다시 또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 높은 폭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러면 상승할지 하락을 할지 보합선으로 머무를지. 자, 상승론자들, 하락론자들, 보합론자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하락론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금리 시장과 맞추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라면 조정이 될 것이다. 자, 바로 이 조정이라는 거 단순히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조정을 받을 거고요. 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릴 곳은 내리고 오를 곳만 오른다. 자, 전부 다 즐겁게 오르던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설픈 거 갖고 계신 분들 저는 지금 당장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안 오르다가 처음 올랐던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 무조건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절대 안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올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GTX나 다양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올랐었던 지역이라면 어느 정도 조금은 버텨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호재 없이 올랐었던 지역들, 거기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지역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지금 당장 팔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무거나 오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세 부담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을 하고 투자에 나서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투자 금액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투자를 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자, 이런 것들, 큰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는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 시기에도 저는 꾸준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들을 투자에 나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항상 제가 이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지역을 좀 한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어디, 그럼 경기도 어디에 좀 사놔야 수익을 볼 수 있느냐?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강남은 항상 든든합니다. 자, 강남 3구 그리고 강동구까지 봐서 강남 4구 지역들은 안심을 하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강북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용산, 그리고 용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강북쪽에서, 그러니까 한강 이북 쪽에서 한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한강변 라인들, 자, 그러한 지역들 투자에 나서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 내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개발 상황들을 봤을 때 역세권에 특히나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서울 내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주변 지역들, 그러니까 공공에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민간으로 또한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청량리 일대, 그런 지역들을 한번 더 노려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 내에 신속 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등 그런 사업들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은 역시나 노후도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개발이 얼마만큼 희망을 하는지 살펴보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자,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법안들을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기 신도시들 중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괜찮은 2개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 자,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모든 단지들이 다 괜찮은 건 아니고요. 재건축을 했을 때의 충분한 사업성과 빠른 사업 속도가 예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곳들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 보통 일반적인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투자 금액은 5억 이상, 5억에서 10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틈새 매물, 금매, 자, 소액으로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정도로 충분히 아파트 입주권과 다양한 프리미엄들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매물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면 상당한 소액으로도 아파트 입주권과 수많은 프리미엄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약 5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셔서 향후 높은 시세 차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자, 지금 세제적인 혜택들을 노려본다라면 틈새 시장을 노려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억에서 3억 정도 소액으로, 자, 청약은 청약대로 노려보고, 그리고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노려보면서 그 사이에 프리미엄까지 누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자녀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청약의 기회를 놓치기 싫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 기회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